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3일 새벽 1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화웨이와 북한 사이의 비밀 공작, 비밀 작업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이것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핵 문제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아주 폭발성이 있습니다. 우선 화웨이라는 회사는 잘 아시죠? 1987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급성장을 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매출액이 연간 한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는 5G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 여러 군데에 지금 팔려고 하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그 명분은 화웨이는 사실상 민간기업이지만은 형식상 민간기업이지만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 이 회사가 제공하는 장비를 쓰면은 보안이 되지 않는다. 정보가 누출될 수가 있다. 그 장비에 무슨 장치를 심을지 모른다 하면서 우방국들에 대하여 이 5G 기술을 개발한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주문을 받았어요. 미국 정부로부터 협조해 달라는. 한편 전방위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화웨이의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국 회사를 통제를 하는가 하면은 화웨이 창업주의 딸이 이 회사의 재정 담당자인데 카나다에 여행 갔을 때 카나다 경찰에 부탁을 해가지고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보석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화웨이를 압박하는 것은 화웨이의 5G 기술이 퍼져가지고 이게 미국의 IT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도 있고 역시 정보 누출을 걱정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을 한 이게 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제목이 누출된 서류는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무선 통신망을 만드는 작전이 있었음을 폭로하고 있다. 엘렌 나카시마 기자 등 3명이 아주 오랫동안 추적 취재를 해서 문서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부 문서. 화웨이의 내부 문서를 가지고 지금 취재를 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06년에 김정일이가 중국을 방문할 때 이 화웨이 본사를 찾아갔답니다. 거기서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돼가지고 중국 정부의 양해하에 물론 이 말은 없습니다만 그건 뭐 틀림없죠. 중국 정부 양해하에 화웨이는 민간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다라는 아주 큰 국영기업체가 있습니다. 판다, 국제정보통신업체인데 판다 두 회사가 손을 잡고 북한이 설립한 고려링크라는 이름의 휴대전화 사업체와 협력체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장비를 제공하고 기술을 제공하고 가서 안테나도 설치해주고 기지국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고려링크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이 무선통신 등에 진출했던 오라스콤이라는 이집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이집트 회사와 북한의 이 최신 당국이 같이 만들어낸 회사가 고려링크입니다. 그런데 오라스콤은 2011년에 러시아로 넘어갔지만은 계속 자회사 등을 통해서 이 고려링크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 내용입니다. 이 출발점이
김정일이 결국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 지도부를 설득을 해서 도와달라 한 것이 시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국영회사 판다가 개입을 했다는 게 또 중요하죠. 화웨이와 판다가 손을 잡았다는 것은 미국에서 의심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라는 회사는 저게 민간 기업이 아니라 형식상은 민간 기업이지만은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시켜가지고 국영회사와 손을 잡고 북한에 무슨 통신망을 만들어 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여기 화웨이는 이 판다의 장비를 제공하고 판다는 단동까지 그 장비를 가지고 가면은 북한에서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다시 평양으로 가져가는 이런 수순으로 화웨이, 판다, 고려링크가 협력을 했고 2016년에 대북 제재가 강화될 무렵에 비로소 그까지 그러니까 8년 동안 2008년에서 2016년까지 판다와 화웨이가 평양 어느 호텔에 출장소를 두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했는데 그 협조한 것 중에는 역시 북한이 이 휴대전화가 막 늘어가니까 보안에 신경을 쓴 거죠. 보안에. 이중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것과 특수청이 쓰는 전화 시스템을 구분을 했고 동시에 전화를 보안장치 그리고 감청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술까지도 화웨이와 판다가 제공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깊숙이 화웨이가 북한과 협조가 되었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더구나 북한 해킹 기술을 가지고 지금 세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 돈을 갈취를 하고 뭐 수천만 달러를 털고 하는 이런 범죄 집단 아니겠어요? 여기에도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갔다. 두 번째 이게 아주 심각한 게 화웨이의 기술이나 장비 중에는 미국 기술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거야 북한에 들어갔다. 북한에 들어갔다면 이것도 더 심각한 문제죠. 미국의 기술과 장비가 화웨이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형사 문제가 되는데 안 그래도 미국 상무성이 이걸 오랫동안 지금 추적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추적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아주 큰 기사를 터뜨렸으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첫째는 화웨이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되겠죠. 화웨이. 이제는 화웨이는 사실은 이건 중국 정부 기관으로 봐야 된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왜 북한에 그 예민한 기술을 넘겼느냐. 통신 기술을 왜 넘겼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미국의 기술과 장비가 묻어갔다. 이런 세 가지 의문점이 이제 폭로가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화웨이란 회사의 매출액은 현재 한 1,000억 달러인데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1년에 2,000억 달러를 넘습니다. 그러나 화웨이는 아시다시피 아주 값싼 휴대폰을 만들어 가지고 삼성전자에 도전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 2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휴대전화 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도전장을 던졌는데 미국의 제재를 받는 바람에 아주 이렇게 주춤하면서 이 회사의 전망이 지금 걸려있는 그런 단계에서 북한과의 검은 거래, 북한과의 검은 거래죠. 북한과의 검은 거래가 폭로가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중국의 여러 가지 수단이 북한을 돕는 수단이 많다는 거죠. 중국은 국제 제재에 협력하는 척 하면서 이런 통신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보도에 따르면 사실은
중국이 북한의 무선 통신망을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대북 제재에 구멍을 뚫는데 구멍을 어떻게 식으로 뚫느냐 하면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관광입니다. 관광객을 막 북한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코트라 무역진흥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100만 명이 넘는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대충 계산을 해도 거기 쓴 돈이 아마 4억 달러, 올해는 한 5억 달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4억 달러, 5억 달러인데 북한이 기름을 밀수하는 데 쓰는 돈이 한 연간 한 4억 달러 정도 됩니다. 즉 중국은 북한이 고사당하지 않을 정도로 지원해 줄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과 중국이 육지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물자를 육상으로 주고받으면 아무래도 인공위성을 가지고도 참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주 고약한, 우리로서는 참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이 있지만 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아주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평양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평양에는 지금 택시가 한 1,700대가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악금이 86달러니까 약 10만 원. 한국에서도 산악금이 14만 원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낮에 밤 두 번 하니까 한 28만 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전부 달러를 받는다는 겁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해가지고 북한도는 유통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워싱턴 포스트 이 큰 폭로가 앞으로 어떤 파문을 던질 것이며 지금 6월 말에 트럼프, 김정은이가 DMZ에서 만난 이후에 아직도 실무회담이 계속되지 않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이 보도가 또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또 어떤 억지를 부리고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